안녕하세요. 김상춘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설명의 2부로서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국어 학습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에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수능, 그리고 모의수능. 세 번째는 매 분기별로 보는 학력평가, 그리고 매 월별로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5가지 종류의 시험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전제로 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국어학습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능력은 국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국어 교과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1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문학과 독서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청주 지역에서 대부분 문학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돼서는 2가지 교과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서가 있고 또 하나는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을 3학년 1학기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11월 달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과서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1학년 때 공부하는 교과서는 전체가 12가지가 되고 문학 교과서도 12개가 있습니다. 독서 교과서는 6가지가 있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에 여기 있는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 12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입학한 학교에서 선택한 그 교과서 하나를 공부합니다. 다른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는 수능 시험은 여기 있는 교과서 전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내가 공부하지 않은 교과서에 있는 글이나 문학 작품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학력평가의 시험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교과서 12가지 중에서 어떤 학생은 국어 문학교과서에서 A-라는 작품을 공부를 하고 또 다른 학생은 다른 문학교과서에서 A2-를 공부하고 또 다른 학생은 A3-를 학습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제 보는 있는 수능이나 학력평가에서는 A라는 작품을 출제합니다. 각각의 작품은 다 다르지만 A로서의 본질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수준과 내용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을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다르더라도 마지막 수능까지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각 과목별로 이해를 시키지 않고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가 있을 때 1학년 때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국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 학습하는 내용은 반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체와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 학력평가, 모의고사, 수능을 보게 되니까 이 수능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습 내용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고3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국어학습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능력은 국어 공부를 하고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국어의 점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수능 국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학습 능력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두 번째 학습에 요구되는 능력은 독해 능력입니다. 독해 능력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능력이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왜 독해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가를 보면 국어시험 체계 전체를 보면 제가 얘기하는 국어시험은 수능이나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전체는 몇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45문항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80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 번째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험지 전체는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지 용지 16면 속에는 다양한 국어의 영역, 화법, 작문, 언어, 매체 혹은 문학과 비문학 다양한 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45문항을 학생들이 보면 문항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거의 국어 문제는 50문항이었습니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60문항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65문항이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60문항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문항수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능 국어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문항수를 줄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험 시간 전체는 80분이지만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을 80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안지를 옮겨 적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이런 걸 포함해서 5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은 75분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국어 과목 시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면서 자, 독해 능력이 그럼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1번부터 45번까지 풀면서 본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읽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기의 내용도 파악을 하고 답지문 하나하나의 적절성 평가를 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서 75분이라는 시간 내에 45문항을 다 푼 학생이 수험생 전체 중에서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 수능은 최근 수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수능은 지난 선생님의 역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7부터 작년도 수능 2023까지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가장 현재 수능으로 볼 때 어려운 수능이면서 현재 고등학생들이 봐야 되는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45문항을 75분 동안 완벽하게 읽고 소화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찾아서 답안지 옮겨 적은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이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학생은 90% 학생은 시간 내에 글을 다 읽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마지막에 있는 글 한 지문이나 두 지문은 다 찍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10%는 실제 시험이 끝난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보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는 시간 내에 국어 문제를 다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45번까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시험 중간에 이제 시간을 항상 학생들은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분이었으니까 중간 정도 잡으면 4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몇 번 정도를 풀어야 됩니까? 22번에서 24번 정도를 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반이 지났는데 나는 반을 풀지 못하고 그 뒤에 어딘가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때부터 학생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늦었다는 걸 아는 순간 이때부터 글을 빨리 읽고 문제를 빨리 풉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풀어도 점수가 안 나왔던 애들이 갑자기 속도를 빨리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틀리게 됩니다. 이래서 단지 80분이라는 시간만 맞추는 것이지 제대로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요 수능을 전제할 때에 30% 정도 학생들은 자기는 시간 내에 풀었다고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걸 결합을 시켜볼까요?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등급 평가를 하는데요. 전체 등급 평가는 모든 과목 똑같이 9등급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등급 비율은 전체 학생 중에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2등급은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 자꾸 학생들이 혼란을 가져오는데요. 7%입니다. 7%.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두 개를 합쳤을 때가 11%라는 뜻인데 자꾸 2등급이 11%라고 잘못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 11%하고 여기 10%를 보십시오.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내에 내가 정해진 글과 작품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읽고 45문항을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적인 사고작용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에 최소한 10% 비율 안에 들어가고 그 점수가 곧 2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시가 아닌 수능으로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갈 때에는 등급 평가가 굉장히 지금은 낮아져 가지고 국영수 과목 2등급만 맞아도 수시 모집 어느 학교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글을 읽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즉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문제집을 많이 풀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하는 것보다 저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를 많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글을 읽는 능력을 체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글을 읽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느냐? 물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국어 과목과 수능을 전제를 한다면 수능에서는 약간씩 그 분야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수능으로 말씀을 드리면 4개 분야가 수능 비문학글로 독서 분야로 출제가 됩니다. 그것 역시 교육과정을 전제해서 4개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는 인문지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회지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과학지문과 기술지문을 합쳐서 과학기술이 나오고요. 네 번째 예술지문입니다. 그래서 인문과 사회, 과학기술, 예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글들을 많은 글들을 읽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독서 꼭 후가 아니고 독서 중이 될 수도 있고 독서 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독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은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각 단원별로 단락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자꾸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자꾸 어려서부터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독서 활동으로 정리가 중요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에 예를 들어서 글 한 편을 이렇게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편의 글이라는 건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단락이 있고 단락을 더 적게 나누면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을 더 작게 나누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는 책이나
작품 속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영어 지문이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학생들은 영어 사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국어 과목이고 문학 지문이나 비문학 글이면은 찾지를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글을 읽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장을 알고 그 단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약에 그게 이 글 전체 속의 핵심 단어였다면 그 글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해서 언제나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학생들이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제가 이렇게 국어 단어장이라는 책을 만들어 줘가지고 매일매일 여기다가 정리하도록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단어를 평소에 정리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국어 과목은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45문항 중에서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한 문제는 단어 문제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45문항 중에 두 문제가 단어 문제라는 건 비중이 상당히 큰 거예요. 수능을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갈 때에 만약에 수능과 한 문제 차이면 대학교 입학하는 정문이 여러 개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쉬운 단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문제를 틀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평소에 단어 공부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읽은 글에 대한 정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독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독해 능력 향상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국어 과목에서도 때로는 문학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사고를 단순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X축에는 뭐를 써야 될까요? 시간을 써야 되겠죠. Y축에는 뭐를 써야 될까요? 여기는 대개 량을 표시합니다. 정도를. 그렇다면 여기서는 바로 독해 능력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독해 능력이 향상돼서 그것이 직물적으로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내가 노력한 시간 그대로 이렇게 독해 능력이 향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금까지의 인류의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런 일은 없더랍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노란색 그래프처럼 인간의 학습 능력과 세계를 보는 안목이나 이 모든 건 지금처럼 노란색처럼 발전해 왔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정도는 그걸 독해에다 적용시켰을 때, 독서에 적용시켰을 때 독해 능력은 향상된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시간은 굉장히 짧았는데 이 수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놀라운 합숙 효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 없이 절대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는 별로 국어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건 바로 이 긴 시간 동안에 노력을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옛말에 개마고원 없이 어떻게 백두산이 솟았냐라고 말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을 참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다 백두산처럼 솟고 그리고
수능에서 원하는 만큼 독해 능력을 체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국어 학습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세 번째 학습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다시 말해서 수능 국어를 시험 볼 때에 완벽하게 시간 내에 본문을 읽고 답지문의 적절성 평가까지 해서 45문항을 시간 내에 완벽하게 푼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국어라는 과목은 본문, 그 작품에 대한 이해 감상이 충분하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전제로 할 때 이 10% 학생, 상위 10% 학생은 점수로 얘기할 때에 몇 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원점수로 얘기할 때 100점 만점입니다. 국어는. 물론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하지만 이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이 학생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등급 4% 학생들을 전제해서 보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능 국어를 보면 지금까지 점수입니다. 어떨 때는 1등급이 84점인 경우도 있었고 100점이 1등급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수능을 포함하면 82점이 1등급인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요구되는 학습 능력을 완벽하게 체득한 학생들만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학습 능력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바로 사고 능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 국어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수능 국어는 학생들의 언어를 통한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지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자료, 똑같은 독서 지문, 그리고 문학작품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즉 사고 능력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묻느냐에 따라서 난이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고 1등급 점수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의 일부 선생님의 역할에서 학생들은 늘 생각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공부 자체랑 결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 수업 시간마다 자극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이 사고의 그릇은 훨씬 커지고 깊어지고 그것이 일정 방향으로, 즉 학습과 연계돼서 수능으로 수렴해 갈 때에 누구나 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낼 때에도 국어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독서 비문학과 문학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많이 수업을 하는데요. 독서 비문학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사고력을 평소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숙제를 내냐면은 처음에 숙제를 낼 때는 그래 내용 파악과 단어 공부 뭐 이런 거 위주입니다. 그런데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제가 내는 숙제는 문제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만들기도 가장 기초적인 단어 문제나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정 정보만 얘기하는, 묻고 있는 그런 문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추론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종합적 사고, 이것과 연관되는 문제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것을 1년 동안 2학년 때 시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애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국어 문제가 보이고 이제 본문만 읽어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된다고. 그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능력이고 그와 같은 사고력 신장을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현대시를 많이 읽습니다. 그 이유는 시라고 하는 글이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 시를 감상하는 능력이 생기면 다른 문학작품 읽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 단순하게 참고서에 있듯이 주제가 뭐냐, 수사법이 뭐냐 이런 것만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자체를 스스로 창의적으로
변형을 시켜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속에서 시적 화자가 남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너희들은 성을 바꿔보자. 다시 말해서 여자가 쓴 글로, 글의 내용은 똑같이 쓰면서 느낌이 남자가 아닌 여자가 쓴 글로 바꿔보자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창의적 변형이 되는 거고 사고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시 가운데 추천사라는 시가 있어요. 그 작품 속에서는 춘향이가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그네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그네 타는 춘향이를 향단이가 뒤에서 밀고 있어요. 대개 교과서나 참고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 자체만 묻습니다. 저는 그런 시를 숙제를 낼 때 향단이의 입장에서 똑같은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아니, 향단이는 그네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향단이는 향단이만의 이상세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가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수능까지 가서 문학 문제에 그런 고차원적인 감상 능력을 묻는 바꿔서 고차원적인 사고 영역을 묻는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로서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국어학습 능력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사고 능력에 대해서는 교육평가원에서 이야기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3부에서 그 사고 능력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3가지 학습 능력을 자녀분들이 갖추어서 그래서 국어 학습을 하고 시험 보는데 좋은 성취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설명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